일본의 도쿄도 코토구 카메이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명 미녀 만화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요. 이 범죄 사건은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일본의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0년 9월 29일 오후 1시 도쿄도 코토구 카메이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인구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벨을 눌러도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이 집의 입구에서부터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의 조사원은 관리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관리인이 이 집을 찾아가 보니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는 한 구의 여성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은 미녀 만화가로 알려진 요시다 요코였습니다. 당시 28세로 발견 당시에는 티셔츠를 입은 나체의 상태였고 얼굴에 이불이 덮여진 상태였습니다. 요시다 요코를 발견했을 때 집 안에서 발견한 영수증 날짜 9월 16일자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루어 볼 때 죽은 지 약 열흘 남짓 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침대 위에서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방 안의 다툼의 흔적은 약간 발견되었으나 집안을 심하게 뒤졌다던가 폭행을 당한 큰 상처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현금 300만엔 정도의 현금이 있었으나 이 돈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강도 등을 의심하기에는 증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요시다 요코는 독립 후에도 부모님의 부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본가를 찾아왔으나 10여 년간 따로 살다가 당해인 2000년 안에 다시 본가로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본가로 돌아가기 전 안타깝게도 이 비극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요시다 요코는 동인지의 만화가로 필명은 스기자키 쿠우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요시다 요코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리고 코믹마켓에 동인지를 발행하는 등의 그림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요시다 요코는 주로 동성애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동인지 만화작가로 활동하면서 이미 연수입이 1억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유명 만화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 외에도 외모가 뛰어난 작가로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녀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시다 요코는 만화가로 활동하면서도 동시에 유사 성매매 업소인 풍속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진 비밀 클럽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가게는 꽤나 고급이어서 유명 연예인들도 출입했기 때문에 경찰은 연예인들도 조사했지만 딱히 나온 것은 없었는데요. 업계에서는 그녀를 두고 본업이 성매매업이고 부업이 만화가 아니냐? 라는 평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하지만 도대체 왜 이중생활을 했었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요시다 요코를 살해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 현관문은 열린 상태였고 폭도에는 그녀의 집 열쇠 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침입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의 집 열쇠를 공유할 만큼 가까운 지인이 범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중생활로 인해 유사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손님들 중에서도 범인으로 의심되었죠. 하지만 주변인들에게 혐의점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별다른 증거도 없어서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2004년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이 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4년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남성 A씨가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성 A는 자신이 요시다 요코의 매니저였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요시다 요코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며칠 전에 매니저에게 한 편지를 주면서 읽지 말고 가지고 있어달라.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열어달라 라고 했다는데요. 그 편지에는 자신은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어 있고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난 아마 23일 내로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표적이 되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팬에게 살해당할지도 몰라요. 알바도 힘들고 돈도 없어지고 매일매일 편지 같은 것 등을 끈질기게 보내는 싫은 팬입니다. 일본인이 아니니 더 무서울지도. 앞으로도 저를 대신해 서클 열심히 해주세요. 정말로 고마워라는 내용이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음악 앨범 등에 연예인의 주소,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인활동에서 거래 시스템이 다소 허술했고 기껏 해봐야 PC통신이나 개인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1990에서 2000년대 극초반까지는 코믹마켓 같은 동인 행사에 참여가 끝나면 남은 동인지를 전화를 비롯해 통신, 우편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인지를 사고 파는 일이 꽤 많았고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팬픽, 팬아트 등을 교류하거나 거래 및 홍보를 위해 동인지에다가 동인서클, 판매자, 인쇄소 등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적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므로 좋든 싫든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열성 팬 또는 스토커는 마음만 먹으면 그녀의 집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아사히 TV에서는 매니저가 들고 온 편지를 가지고 다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필적을 감정해보니 요시다 요코가 아닌 남성 A의 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A씨는 이 편지가 요시다 요코가 쓴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 정보를 넘겨도 되겠냐는 말이 나오자 한동안 당황하다가 바로 위조임을 시인했는데 위조한 원인은 인기 작가였던 요시다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A씨는 매니저도 아니었고 요시다 요코의 동창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A를 의심하여 수사를 재개했지만 자작극 외에는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서 수사선상에서 결국 제외되었습니다. 범인으로 의심되었던 남성 A씨마저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가자 일본의 아사히 TV에서는 영국의 대내 정보국 MIO에서 주요 임무를 맡은 일명 꿈을 투시하는 초능력자 크리스 로빈슨에게 자문을 구하여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하였다. 크리스 로빈슨은 자신의 꿈에서 본 범인의 몽타주와 사건의 다른 증거들을 말해주는데요. 위 사진이 바로 그 몽타주입니다. 범인은 다소 그늘진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는 25살에서 35살 사이, 키는 165cm 정도이며 근육질 몸에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꿈에서 본 얼굴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로빈슨은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파란색 기차를 타고 자신의 집인 종점에서 내린 후 다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범인이 카메이도와 가까운 종점역에 거주하며 범행 후 발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추측도 나왔는데 마침 이러한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정보 제공자 B씨가 나타났습니다. 일치하는 정보의 남성은 X이며 중동계 사람으로 그가 풍속 일을 하는 아가씨와 사귀었다는 정보도 밝혔는데 자주 다니던 풍속점 업소가 시부야였다고 한다. 시부야는 요시다 요코가 일하던 풍속점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그 아가씨와 사귀는 동안 귀금속 등의 선물을 주다가 차였다고 하였고 전화로 죽탕쳐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내뱉던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언이나 초능력 등의 조사에도 사건 해결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고 명확한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남성도 범인이라는 증거가 명확히 없어 25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크리스 로빈슨은 예언자로 불리며 초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왈츠 박사의 시험에서 초능력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시대가 발전한 만큼 미제 사건 해결의 길도 열릴 것이라 보고 있는 견해가 많습니다. 요시다 요코 사건의 재조명을 통해 범인이 검거되기를 바라봅니다.